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노후 얘기를 해볼 겁니다. 실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 노후 대비에 대해서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도적인 부분 이외에도 어떤 ETF를 어떤 컨셉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의 목표는요, 월 50만원으로 연간 600만원을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계좌를 여러 개 쪼개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소한의 달성 목표를 이렇게 세우시면 생각보다 달성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건데, 저도 그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힘들면은요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30대에서 지금 40대 오는 과정에서 이게 인생이 확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최초 연봉이 초봉이 뭐 적진 않았거든요. 400만원 뭐 중후반대 됐던 것 같은데, 실제 이 흐름을 살펴보면은요 30대 연봉 5천만원 그리고 40대 연봉 한 8천만원, 보통의 조금 이제 중산층이라고 보겠습니다. 50대에는 뭐 잘리거나 하는 분도 주변에 많고, 또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 연봉이 늘어나는 만큼 또 이벤트가 많잖아요. 뭐 정말 단순한 내용만 써놨지만 중간에 돈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복리를 좀 활용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드는 1000만원 정도라고 보시고요. 20년 동안 투자하게 되면은 월 5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월별로 투자하거든요. 자, 원금 같은 경우에는 총 87,000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단순 이자만 91,000불이 붙었고요. 이자가 11만 불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약 30만 불이면은 뭐 3억에서 4억 정도 되니까 우리가 현재로 하면은 50만 원이거든요. 나중에 한꺼번에 노후 대비가 되겠지라고 무작정 이 귀차니즘을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 나중에는 4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4억이 수중에 있게 되면은요, 지금 최근에는 다양한 이 월배당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금에 대한 이 가치 보존을 하면서도 월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연금으로 타쓰거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또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포인트가 한번은 고민해 볼 만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3억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연금 계좌는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중간에 해지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선택한 것이 코덱스 S&P 500이거든요. 2번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수익률은 고만고만한데, 그러면은 3억 있으면은, 자, 제도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꼭 챙기셔야 되는데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좀 더 엣지 있는 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연금 저축 계좌를 대부분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가입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실제 판매 기간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연금 저축 계좌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다 연금 저축 계좌를 하실 것 같고, 납입 요건은 5년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실제로 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조금 아쉬운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는 돈 열심히 벌고 투자를 하시고요. 이 이후에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라는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해서는 실제 연금 계좌의 평가액, 내가 만약 1억을 모았다라고 하면은 10일에서 연금 수령 연차가 1년이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에다가 120%니까 1200만 원을 연간으로 탔을 수 있어요. 1200만 원을 어떻게 삽니까? 추가적으로 더 초과할 거면은요, 본인의 종합과세 혹은 16.5% 분리과세 중에서 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도 한번 뭐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실제 좀 더 엣지 있는 포인트는, 자, ETF를 여러분들 지금 재미있게 투자하고 계시죠? 성과도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주식에서 느껴보지 못한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주식 매력이 아니지. 세금을 나중에 낸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지만 ETF를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으니까 다른 형태로 투자하게 되면은 매도할 경우에 세금이 15.4% 나갑니다. 물론 보유기간 과세라고 해서 내가 돈 번 것에만 세금이 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낸다라는 거예요. 언제? 연금소득세로 낸다라는 겁니다. 55세 이후에 이때 내는 거예요. 3.3% 혹은 5.5%. 아마 바로 개시하게 되면 5.5%긴 한데 15.4% 내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자, 그리고 커버드콜 요새 투자 많이 하시는데,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커버드콜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배당은 과세입니다. 즉 주식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되고 나오긴 하지만 커버드콜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은 연금 계좌에서 투자했을 경우에 과세가 나중에 된다라는 겁니다. 1번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복리에 대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실제 600만 원에서 뭐 급여나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서 이 세율을 곱한 부분이 세액공제 되어서 나오는 그런 포인트도 있으니까 세액공제마저도 재투자하면서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해당자는 급여소득자는 당연히 되고요. 사업소득 있으신 분 됩니다. 최근에 이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됩니다. 노후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포인트가 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은요, 뭐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뭐 큰 틀에서는 다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S&P 500을 선택을 했거든요. 코덱스가 성과가 가장 좋다라는 그런 포인트도 한번 짚어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자, 실제 보세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고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데이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리드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미래를 어떻게 보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한눈에 보더라도 좀 뭔가 주춤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지표를 갖다 놓더라도.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요 반등하는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또 반등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은 이 지표들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통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 자체는 둔화되고 있는 것이 팩트인데 성장 자체는 좀 느려지고 있는 것이 팩트지만 실제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이 이런 역경들을 딛고 올라갔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포인트만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또 들어야 되는 포인트가 장기 투자에서는 핵심이다라는 거죠. S&P 500은 제가 자주 언급드렸지만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11개의 산업 분류표로 분류되고 있는 반도체,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헬스케어, 뭐 산업재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실제 IT가 좀 주춤할 때는 헬스케어나 부동산이 오르고요. 또 이게 또 올라갈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시장이 고점이다라고 해서 피해 있을 경우에 고점이었을 거 아닙니까? 좀 피해보자 빠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올라갔고요. 시장이 좀 무서우니까 피해 있어보자라고 하는 22년에 어떤 그 코로나 이후에 약간 무서웠던 그런 시기에 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 이후로 급등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관세 이슈 때 무서워서 좀 빠져 있어볼까 급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빠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겪으면서 올라온 것이 현재 미국 주식이고 이 순환매가 그냥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듣던 그런 순환매가 아니라 실제 돌아가면서 다 올라오거든요. ETF 투자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은 정말 드뭅니다. 뭐 섹터를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ETF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 바로 S&P 500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거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제가 늘 강조드렸던 표준 편차처럼 이 변동폭이 이 수준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당장 S&P가 1% 빠지고 당장 3% 빠졌다라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요 범위를 벗어났구나, 더 사야 되겠구나, 혹은 범위를 좀 벗어났네, 어떤 일이 있나,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무지성으로 매도하고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면 이 PER 지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S&P 기준으로 29배에서 한 31배 정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을 수익으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좀 쉽게 설명해 보면 1달러를 버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를 몇 배를 주고 살 거냐 하거든요. 이게 30배입니다. 20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30배보다는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거고요. 40배다? 그러면은 1달러 버는 회사를 40배를 더 주고 사겠다라는 거죠. 왜냐? 더 성장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PER은 어떻게 움직였나 살펴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31배거든요. 자, 보시면 5년 평균, 10년 평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배에서 30배까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달러짜리를 22배 더 주고 사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는데 현재는 31배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자, 결국에는 PER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ISR이거든요. 보세요.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에요. 실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이 PER, 그러니까 기대 지수, 배수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포인트고요. S는 서플라이입니다. 공급 같은 것들이 또
많아지면은 이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S가 섹터입니다. 섹터는 뭡니까? 지금 같은 AI, IT인 거죠. 이게 지금 거의 뭐 버블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주도주가 있을 경우에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 기대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무조건 사면 다 오르네. 더 비싸게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품이 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R은 이제 결국엔 리스크이고 이게 레귤레이션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레귤레이션. 보면 리스크는 이제 시장의 공포 심리들이 반영됐을 때, 예를 들면 관세 같은 것들 반영되면은 이게 30배가 아니라 20배, 15배 떨어지는 거고요. 레귤레이션은 정책적인 부분인 거죠. 어느 한 분야에 혹은 뭐 법인세 혹은 세금 뭐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좋게 바뀌면 올라갈 거고요. 나쁘게 바뀌면 떨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PER이라고 하는 기대 지수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물론 재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이 수익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PER 배수거든요. 배수.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이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평균적으로는 한 25배 정도 되는데 30배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더 재밌는 포인트는 실제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는요, 17% 상승을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12%, 그러니까 미드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해서 좀 중후반 정도 들어서 뭐 빠지진 않겠지만 주식들이 한 12%는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고요. 플랫하게 유지될 경우, 그다음에 약간은 침체, 완전 침체입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현재 레벨에서 31배면은 17%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현재 S&P 지수가 6,725거든요. 그러면 17%가 오르고 현재 이 기대 지수도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7,6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겠죠.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근거는 없을 겁니다. 기대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중간 정도로 한 12% 정도 오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똑같은 현재 이 배수가 유지되면 7,4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평균적으로 돌아간다. 10년의 평균으로 돌아가면 25배잖아요. 그러면 약 12% 성장한다라고 봤을 때 S&P 지수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5,974로요. 합리적으로 예상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배수 자체가 지금처럼 기대가 이런 요인 때문에 극대화되어 있는 수준이잖아요. 31배는 매우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으로 돌아왔을 경우에 수익조차도 평균으로 돌아오면은 지수는 한 10% 빠지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이라고 보면은 플랫만 하더라도 이 기대 지수가 유지되면은 다행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똔똔 수준일 거고요. 자, 마침 또 보면은 25배의 배수에다가 플랫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5,300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20% 정도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중간 정도 레벨로 보면은 이런 시나리오의 평균은 마이너스 17% 정도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인지를 보면은 지금처럼 이 AI나 IT 쪽에 어떤 산업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대 지수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느낌만 좀 오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면서 이익도 그대로다. 그러면은 23%인 거고요. 배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 35%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는 좀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모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요 포인트에서 실제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지 멋대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아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문가 1은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2는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 말을 듣다 보면 이제 이게 맛이 가는 거거든요.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을 거는 뭐다?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지금 그 미국은 아주 중요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 카드를 못 꺼내는 이유는 뭐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 카드를 써버리게 되면은 진짜 경기 침체나 어떤 이런 기대감이 PER 배수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지수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시장을 좀 지지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혹은 뭐 금리 인하 했지만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어제 또 시장이 좀 출렁거렸는데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순환매로 기본적으로 주식이 잘 간다. S&P 500을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시장에 빠질 때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떠받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는 결과적으로 성공하면 혁명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성공하면 20년 동안 우리가 50만 원씩은 조금 아쉽지만 빼놓는 거 뭐 죽진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고가 없으면 죽잖아요. 제가 느끼기 그렇거든요. 요런 포인트를 좀 보시고 성공하면 혁명입니다. 나중에 흥분했네. 나중에 잘 살 수 있어요. 오랜만에 흥분했습니다. 실패하면 삽질하는 겁니다. 실패하면은 중간에 페널티 물고 돈 토해내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뭐 나중에 하면 5년 10년 불려가지고는 1억 줄어듭니다. 뭐 거창하게 좀 말씀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저도 이제 2회차 모아가면서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하거든요. 뭐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같이 한번 해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카페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혹시 S&P 아니더라도 되고요. 한번 용기 얻어가지고 저랑 같이 시작해보시죠. 뭐 이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인증해주시고 ETF에 대한 뭐 짤막한 설명 이런 거 해주시면은 좀 더 서로 응원하고 되지 않겠나. 카페가 회원수는 되게 많은데 너무 저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서 좀 아쉽거든요. 한번 같이 힘을 얻어가지고 노후에 잘 되면은 뭐 정모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